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콩제이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얼바닉 080 엄청나게 지금 핫하죠. 굉장히 핫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그다지 정보가 많지 않은 그라인더 중에 하나라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제 막 진짜 막 언박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얼바닉 080 블랙 티타늄 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굉장하죠. 그리고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바닉 그라인더 핸드 드립부터 에스프레소까지 가능한 그라인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특별한 게 뭐냐면 100단계까지 분쇄도를 정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이 어바닉 그라인더 본사에 관계된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어바닉 그라인더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써놓은 글들 외에는 그냥 사용자 리뷰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라 사용자가 직접 써보고 뭐가 어떻게 좋더라, 어바닉 080 그라인더가 어떤 게 좋더라, 이런 거에 대한 이 평가가 지금 거의 없어요. 리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어바닉 080 그라인더를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그냥 뭐랄까 투명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아마 고민할 만한 그런 그라인더들이 많죠. 이 가격대에서 비교될 만한 그라인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더 제가 긴장이 좀 되고 요거 지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우선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먼저 외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포타 필터를 받쳐 가지고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가 있고요. 자, 보세요. 이런 것도 지금 안 뺐어요. 그냥 빼볼게요. 필요 없으니까 빼놓고요. 자, 이렇게 외관을 보시게 되면 와,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딱 이렇게 외관을 보면 진짜 그걸 많이 닮았어요. M사의 이 뭐 그라인더를 너무 많이 닮았죠.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닮았는데 와, 진짜 축소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사실 근데 저는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왜냐면 이미 이제 그 모델을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딱 보니까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원래 그 M사 거는 이따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약간 작은 느낌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딱 받아보니까 실제로 사이즈가 지금 세테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옵니다. 사이즈가 세테 270 그 정도 느낌의 사이즈거든요. M사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제가 뭐 나쁜 말을 할 게 아닌데 말코닉사의 그 모델을 EK43을 많이 닮았죠. 네, 외관으로 봤을 때는 EK43인데 그럼 과연 속내도 EK43과 닮았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안점이 될 수가 있겠죠. 먼저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 분쇄도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그라인더는 맞습니다. 근데 말코닉의 EK43 같은 경우에 분쇄 분포도가 좋아서 유명하죠. 뭐 이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이것도 장단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좋게 말하면 분쇄 균일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EK43의 경우에 분쇄 균일도가 떨어지는 거고, 좋게 말하면 분쇄 분포도가 넓어서 맛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라인더가 EK43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가 둘 다 되는 그라인더다. 업소용 그라인더 중에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 둘 다 되는 그라인더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EK43이 어떻게 보면 그 강점이죠. 핸드드립도 할 수 있고 에스프레소도 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어바닉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써봤습니다. 다양하게 써봤어요. 에스프레소도 해보고 핸드드립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분쇄도 별로 분쇄해가지고 깔아놓고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요. 일단은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정말 어바닉 080은 EK43과 정말 닮았다. 장점도 닮았고 단점도 닮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분쇄 균일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처음에 받아보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와, 너무 균일도가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또 앵커 아빠 아닙니까? 그죠? 앵커 아빠로서 앵커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앵커랑 비교를 했을 때는 분쇄 균일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엄청나게. 그냥 조금 나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엄청나게 나서 처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균일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핸드드립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제가 EK43을 한 8개월 정도 쓰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EK43도 그다지 그렇게 핸드드립 분쇄도의 균일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EK43과 어바닉 080을 굳이 이제 핸드드립 분쇄도를 비교를 하자면 어바닉이 조금 더 균일도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분의 양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핸드드립 분쇄도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핸드드립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즘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피 같은 향미가 좋은 그런 커피들, 좀 맛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장점인 그런 커피들을 다룰 때는 080 그라인더가
충분히 장점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같이 약간 클린컵을 자랑하는 핸드드립을 지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핸드드립을 해보고 싶으실 때는 그러니까 분쇄 균일도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EK43을 정리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본막의 균일도를 보면서 EK43의 이 분쇄 분포도를 보니까 물론 스페셜티 때 약간의 강점은 있지만은 이제 뭔가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본막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균일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바닉 080도 저와 같이 균일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놀랄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미분 이렇게 많아도 돼? 하면서 조금 저는 사실 일부분 약간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좀 뭔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시고 마스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EK43을 좀 기대하면서 EK43보다는 조금 더 균일도가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저렴한 가격이 착하잖아.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일단 수려해요. 너무 멋있게 생겼고요. 진짜 놔두면 정말 괜찮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디자인과 그리고 가격, 세트보다 저렴해요. 이 가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조금 균일도는 조금 용서를 해주고 쓰겠다 그러면 핸드드립용으로도 상당히 그냥 쓸만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얘는 핸드드립이 강점이 아닌 것 같아요. 본사에서도 카페쇼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실 때 이 그라인더는 에스프레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봐도 사실상 약간 한편으로는 그 세테가 생각이 났어요. 세테 270 같은 경우가 핸드드립을 했을 때 이제 비집어로 교체를 해도 좀 충격적이거든요. 분쇄 균일도. 근데 약간 어바닉도 그 정도의 충격은 있었습니다. 비스무리한 충격이 있었어요. 어느 게 더 균일도가 떨어지냐 이거는 사실 비교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균일도는 떨어지는 건 분명하니까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런 걸 비교해야지 왜 어느 게 안 좋으냐 이런 걸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뭔가 균일도가 떨어지는 면에서 세테와 닮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스프레소 분쇄도죠. 왜냐하면 에스프레소를 주력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보니까 일단 저는 그래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에스프레소가 아주 가는 분쇄도로 해서 아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처럼 추출할 때는 그렇게 분쇄를 하니까 좀 뭉침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영역대가 좀 취약하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그런 에스프레소 분쇄도 정도 안에서는 상당히 분쇄 분포도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좀 스펙트럼이 넓은 상태에서도 포타필터에 떨어지는 분쇄 분포도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지 뭐 종이컵을 흔들거나 뭐 이렇게 앵커처럼 막 흔드는 이런 걸 안 해도 얘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에스프레소로서도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앵커랑 세트 이런 것들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은 달려 나올 때에 굉장히 그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테랑 앵커는 코니컬버고 어바닉은 플랫버거든요. 플랫버에서 나오는 뭔가 아주 깔끔하게 절삭되면서 빠르게 튀어져 나오는 그런 뭔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어바닉 0810을 쓰면 상당히 분쇄 속도가 마음에 들고 분쇄될 때 그 소리도 마음에 들고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도 않고요. 뭔가 약간은 스무스한 느낌으로 갈려 나오는, 그래서 모터도 조금 충분히 여유 있게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장점들을 좀 띄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말만 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보시면 진짜 너무 많이 닮았죠. 여기 이제 얼바닉 적혀있는 거 제외하고는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요. 여기 보시면 누르면 이제 작동을 하는 버튼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스위치가 있는데, 보시면 가운데 있으면은 오프 꺼지는 거고요. 위로 한 단계로 이렇게 1단으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게 되고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바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버퍼도 상당히 귀엽고, 이렇게 게이트도 이렇게 귀엽게 잘 되어져 있고요. 요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분쇄도를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게 옆에 거 손으로 그냥 돌리시면 날을 분해해서 바로 청소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본막이나 후지로얄이나 EK43 다 똑같죠. 동일하게 이렇게 분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0점 조정을 하실 때는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스티커가 붙어져 있잖아요. 요 스티커를 띄든지 아니면 여기 구멍을 뚫으면 요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사실 스티커로 가려져 있는데 이제 이 나사로 쪼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빼서 돌려서 꽂으시기만 하면 0점 조정은 그냥 되는, 그래서 0점 조정도 상당히 간편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스티커를 좀 뚫어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약간은 디테일이 떨어지죠. 공정이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단가가 올라가겠죠. 제작 단가가. 그걸 줄이신 것 같은데, 사용자가 여기 구멍을 뚫든지
스티커를 떼면 또 이게 사라지는데 참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0점 조정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뚫지를 못해서 이게 한입니다. 그죠? 구멍을 좀 해놓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그지? 네. 제일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 뒤에 이제 나사 구멍을 막는 이 그 캡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아주 정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요. 위에 거는 괜찮은데 밑에 놈만 자꾸 빠져요. 이거 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꾸 빠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런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한 마감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요건데요. 요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를 밀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죠? 일단은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제 다이얼부터 좀 볼게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100단계가 됐느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아주 희미하게 라인이 보이고 080이라고 적혀 있죠. 레이저를 한 것 같지도 레이저를 한 건가? 어쨌든 묘하게 그냥 흰색 라인이 심지어 일자가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서 그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쉬움이죠. 이게 아주 일자로 탁 돼 있어야지.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울은 상태로 구워져 있고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분쇄도 기준인데 이게 지금 음각도 아니고 양각도 아닙니다. 그냥 뾰족하게 화살표 하나만 딱 나오게 해서 빨갛게 색깔 칠해놨으면 굉장히 보기가 편했을 텐데 이 그라인더에 이건 진짜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희미한 거를 자세히 봐야 돼. 이렇게 돌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죠? 고개를 돌려갖고 이쪽을 봐야 제대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돌릴 때마다 고개를 돌려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엄청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100단계가 되느냐 보시면 0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요거를 돌리시게 되면 아무런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다이얼이. 걸리는 눈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 4부터 한번 보시면요. 4, 그 다음에 4.1, 4.2, 4.3, 4.4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맞춰야 돼요. 맞춰가지고 5까지 하니까 이까지가 10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100단계를 맞추는 거면 여러분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세트 270처럼 270단계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한 칸 하면은 지금 5.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진짜 더 아주 세밀하게 딱 이렇게 맞추면 이거는 1이 아니라 5.05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200단계 조절이 가능한 분쇄도를 표현해낸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100단계 이거는 좀 사실 이런 식으로 100단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어쨌든 이게 100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거는 100단계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메조 슈퍼졸리 같은 거는 눈금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냥 내가 디스크를 세밀하게 돌리는 거는 메조 슈퍼졸리는 3,500만 단계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그런 거고. 그리고 가장 가는 분쇄도, 그러니까 지금 공장 출고된 상태에서 가장 가는 분쇄도로 갈았을 때는 에스프레소가 되는데 진짜 가는 상태로 지금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장 굵은 분쇄도를 쓰게 됐을 때 핸드 드립이 딱 될랑말랑 하는 거 진짜 딱 될 수 있는 그 딱 마지노선에 딱 걸려 있어요. 그게 사실상 0점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약간 더 굵은 분쇄도로 맞추고 싶은데 진짜 이 딱 범위도요. EK43이랑 너무 비슷해요. EK43도 에스프레소를 조금 다양한 분쇄도를 쓰려고 에스프레소 쪽으로 0점을 맞춰놓으면 핸드 드립이 진짜 애매해집니다. 진짜 너무 가는 분쇄도나 아니면 좀 애매한 단계의 핸드 드립만 되고 핸드 드립을 좀 자유롭게 하려고 0점을 돌려놓으면 에스프레소 쪽이 이제 추출은 되지만 아주 다양하게 가늘게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0점으로 되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EK43 완전 카피가 확실합니다. 너무 비슷한 분쇄도 영역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이미 사전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분쇄도는 어디다 두느냐 1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0. 몇이냐 이게 8? 0.8에서 0.7 정도로 놓고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이제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이게 되게 특이한데요. 얘를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밀면 버튼이 눌려지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누르면 허공에다가 가루가 나올 거니까 이게 사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밀면서 담는 건데 사실 이거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갑니다. 근데 갈리는 속도가 나오는 거 되게 예쁜데 속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진 않네요. 나의 착각이었나? 뭔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빠르다고 생각했나 봐. 별로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골고루 되려면 또 흔들고
어이씨, 여기 또 걸리니까 또 이게 견들어야 되고, 이게 상당히 불편하네.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받치면 이렇게 쓰는 건가? 포타 필터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갈리는데요.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울을 한번 달아볼게요. 정확하게 20g을 담아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점을 맞춰놨고요. 다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0.8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이게 맞는 건가 봐. 얼추 이렇게 하면은 좀 한 번만에 가를 수 있겠네. 아, 조금 부족할 것 같죠? 살짝만 더. 정도 해서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아, 18.5니까 조금만 더 담아야겠네요. 1.5를 더 담겠습니다. 조금은 오버됐을까? 자, 올려보겠습니다. 오, 19.9. 거의 20g 나왔죠?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링 툴만 간단하게 써주고, 자, 템퍼는 아보템퍼. 추출 한번 해볼까요? 고! 과연? 네, 괜찮죠? 그렇죠. 제가 종이컵을 흔들지 않았는데도 분쇄 분포도가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 좋아요. 아, 진짜 약간 세트 같은 느낌이네요. 분포도가 상당히 넓을 때 나오는 색상이거든요, 저게. 시간도 적당히 나왔고요. 40mm에서 27초 정도. 오, 크레마 상태 아주 탁월하죠. 네. 자, 일단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상태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흔들었을 때 느낌은 상당히 바디감도 표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디감이 표현이 많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분량이 좀 많은 그런 분쇄 분포도가 넓은 거기 때문에 수율이 좀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먹어봤을 때 느낌은 그냥 맛있는데 바디감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 같고, 먹었을 때 느낌은 이게 아까 가스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먹었을 때 느낌 밸런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와, 진짜 스펙트럼 엄청 넓은 느낌이라서 이케사삼으로 먹었을 때 느낌이 좀 나긴 나네요. 흉내 낸 것 같아요, 진짜로.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좀 장점도 있고요. 또 근데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엔딩을 하기 전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핸드드립 분쇄도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핸드드립에 있어서는 좀 앵코 아빠로서 앵코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앵코랑 한번 분쇄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앵코고요. 위쪽에 있는 게 어바닉입니다. 분쇄 균일도에서 엄청 차이가, 지금 이 앵코는 보시면 일단 엄청나게 굵게 갈아지고요. 이 굵은 상태에서도 균일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미분의 양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바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굵은 분쇄도를 해도 앵코만큼 굵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바닉의 가장 굵은 분쇄도와 이제 앵코의 20 분쇄도를, 이제 핸드드립 분쇄도를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요, 여러분 충분히 보이실 겁니다. 앵코를 보시면은 미분이 안 보여. 미쳤어, 아주 그냥. 내가 앵코 아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미분이 거의 안 보이는 엄청난 균일도를 자랑합니다. 이게 코니컬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플랫버처럼 얘는 진짜 균일도가 뛰어나고요. 어바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굵은 분쇄도에서 보시면은 진짜 굵은 것도 보이고 진짜 가는 것도 보이고, 진짜 말 그대로 분쇄 분포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으면서도 핸드드립을 딱 살랑말랑하는 그 정도 지금 영역돼 있죠. 핸드드립 약간 가늘긴 한데요, 진짜 조금 가늘어요. 그래서 0점 조정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쇄 분포도. 근데 균일도는 앵코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7의 분쇄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가늘어지면서 가장 굵은 것보다는 조금 균일해진 느낌이 나긴 납니다. 그러나 핸드드립 분쇄도 치고는 약간의 가는 느낌이 있는 정도 분쇄도가 7이죠. 근데 이것도 핸드드립에서 쓸 수 있는 분쇄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쇄 분포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앵코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균일도만 자랑하는 그런 엄청난 그라인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에스프레소 분쇄도도 봤을 때 이 앵코의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균일한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곱고 큰 덩어리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만은, 어바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것들이 간혹 중간중간에 섞여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봐서 에스프레소든 핸드드립이든 어바닉 080 같은 경우는 분쇄 분포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앵코는
균일도를 엄청나게 자랑한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도 지금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고 추출도 해보고 하는 리뷰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마닉 080 일단은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에스프레소를 주력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바닉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어바닉이 그렇다고 해서 핸드드립이 이거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처럼 균일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앵코가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선이기 때문에 가격을 여러분 비교해 가시면서 또 나올 때 봤을 때 그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분쇄도에서는 뭉침이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격적으로 또 비교해 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막연하게 어바닉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인지 알고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내가 왜 어바닉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커피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어바닉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이렇게 즐겨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국 국산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그냥 국산 그라인더 뭔가 좀 더 발전하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손목 강화에 성공하십시오. 행커!